살인은 인류 문명이 존재하는 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일 겁니다. 영원히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이유가 이것에 대한 수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 미스테리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런 이유가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요. 뭐 죽은 사람 팔아서 돈 번다라는 댓글들이 그렇습니다. 저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자면 이러한 범죄 사건들이 알려지지 않게 될 때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될 거고요. 그것은 결국 똑같은 유형의 범죄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함과 억울한 피해자를 기억하자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범죄나 살인, 시긴 행위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의 살인마인 사가와 이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가와 이세이라고 합니다. 사진만 봐도 딱 외형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판단이 들 수밖에 없네요. 일반적인 죄를 지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사가와 이세이는요 1949년 일본 고베에서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출생 당시에 의사들이요 이세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세이 아버지가 당시에 일본에서 사업가였었거든요. 돈이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고 이세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났던 탓에 발육 성장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키가 150c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36kg으로 왜소한 체격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세이는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항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구가 큰 서양 여성들에게 환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1981년 6월 11일 이세이는 생긴 것만큼이나 이상하게도요 파리의 유학길에 올라서 영문학 박사 과정을 밟습니다. 파리에서 영문학을요. 그러던 도중에 이제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네덜란드 유학생 르네 하르테벨트에게 접근을 하였고 집으로 불러들이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이 둘은 저녁 식사를 한 뒤에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르네가 이후에 살해되었다는 겁니다. 이세이에 의해서요. 이세이는 자신의 왜소한 체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키가 178cm로 큰 키를 가진 르네에게 병적으로 집착을 했습니다. 르네가 이세이의 여자친구로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정보들이. 하지만 이세이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것이었고요. 여자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세이는 독일 시 해석을 도와주는 르네를요 등 뒤로 다가가서 목에 대고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 뒤에 르네의 옷을 벗겨서 시체를 강간했고요. 시신을 훼손한 뒤에 잘라내었다는 거예요. 부분을 사진을 촬영했고 그 순간에 르네의 녹음되어 있던 시 낭독을 들으면서 시체의 일부를 잘라내어 요리를 해먹습니다. 시체를 먹은 뒤에 남긴 말이 있어요. 당신 참 맛있었어 라는 말을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세이는 아마도 심각한 시체 기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이죠. 이틀 후에
남은 시체, 르네의 남은 시신을 여행용 가방, 이 가방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가방에 담아서 근처의 숲 연못에 유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상하게 봤던 주변 목격자에게 발각되자 이세이는 그대로 도주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급해진 이세이는요,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고 일본으로 도주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4일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세이는 체포됐을 당시에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감정을 위해서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의사는요, 이 정신감정을 하는 의사가 한 살 때, 이세이가 한 살 때 앓던 병이 있는데 장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뇌염으로 오인해서 심신상실이라는 판정을 내려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무 죄를 받지 않고 풀려납니다. 한 살에 뇌염을 앓아서 심신이 상실된 사람이 어떻게 현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전혀 제기하지 못한 프랑스 법원은요, 이세이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무기한 입원 조치가 되기는 했지만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재력으로 14개월 후에 풀려났고요. 국외 추방됐습니다. 그럼 일본으로 돌아와야겠죠? 이 사건은 일본에서도 알려져 있었어요. 일본 경찰은 귀국한 이세이를 체포했고 재판에 회부를 할 생각이었지만 자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세이의 범행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던 프랑스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프랑스 측의 입장이 불기소된 사람의 수사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라면서 수사 자료의 인도를 거부했고요. 일본 내에서는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세이는 일본에서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세이는 범행 이전부터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적 도착증을 종종 드러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정신과 의사에게 나는 인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자주 상담을 했지만 상담했던 의사는 크게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대학 시절에는 인근에 사는 중년의 독일 여성을 잡아먹을 목적으로 자택에 침입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당시에 구리타 공업이라고 해요. 여기 사장이었던 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이기 때문에 거액의 합의금으로 고소가 취하된 적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세이는 이 식인 살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냅니다. 그게 이 악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 책은 번역되어서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서전을 냈어요. 이러한 내용을 출판할 수 있는 일본도 이상하지만 이 책이 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세이는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스타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의 방송인들과 AV 제작사, 포르노 제작사죠. 이세이를 만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고인 능욕을 하는 영상물을 찍어서 팔기도 합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요, 자신의 살인과 식인 체험담을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직접 자기가 소개했고요. 요 만화로도 그려서 판매도 합니다. CF 출연도 합니다. 죄를 선고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회적인 영향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런 활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이. 이 식인살인마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TV에 버젓이 나와서 잘난듯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어떤 살인이나 식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일절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정신이상 판정이 오류로 판명난 뒤에 네덜란드와 프랑스, 미국에서는요 현재 입국 금지를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세이는요 TV에 출연하게 될 때마다 자기는 미국에 가고 싶다라면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지금 이 사람 표정 보이시나요? 이게 식인살인을 한 사람의 표정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이세이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추정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요 이 사건을 두고 일본을 계속해서 욕하기 시작했고요. 사건 이후에 일본 내에서도 어째서 이세이가 처벌받지 않는가에 대한 비난이 계속됩니다. 이 미친 살인마가 백주대낮에 길거리를 당당하게 걸어다닙니다. 일본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경악을 했고요. 지금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악화되었던 일본과 네덜란드의 관계가 훨씬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세이의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자살했고요. 아버지는 사업이 몰락하면서 지병으로 사망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세이는 현재 일간지 칼럼니스트로 일하면서 평범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다큐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방 한쪽에, 이 사진이 일본의 여배우예요. 우에토 아야라는 여배우입니다. 방 한쪽에 이 사람의 사진을 도배하다시피 해놨는데요. 다큐 촬영 당시에 지금 자막 보이시죠? 이 배우를 칭하면서 맛있을 것 같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5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사건의 여파는 현재 유럽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갔을 때 일부의 노인들은요 아시아 남성을 보게 될 때 너도 사람을 잡아먹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회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가와 이세이의 소원은요 서양 여자에게 먹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어야 정상인 이 식인살인마 사가와 이세이는요 운이 아주 좋게도 어릴 적에 있었던 의사의 오진과 아버지의 돈으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고요. 현재 일본에서 강의를 다니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와 이세이의 사건을 제가 오늘 조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이세이를 이용해서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기 위해 이세이를 TV에 출연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이 방송 관계자, 매체들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것을 수요하는 일부 국민들의 문제인지 저는 일본이란 나라의 시스템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가와 이세이의 식인 범죄 사건에 대한 전말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